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이랑은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구해봤을 때 n에 관한 다항함수가 아니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듭 제곱과 관련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진 못하고요. 간단하게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이름이 비슷하지? 등차, 등비 똑같아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되고요.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된다. 괜찮죠? 아니면은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정했죠.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언제나 같은 수열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웃한 항 사이의 비가 언제나 같은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등차에선 공차였죠. 등비에는 이걸 공비라고 부르고요. 공비라고 부르고 b의 영어의 ratio가 있죠. ratio의 약글자인 r을 따서 r이라고 씁니다. 보통. 괜찮죠? 이걸 공비 r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또 등차랑 비슷해요. 다음 항은,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전 항에다가 an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n은 1, 2, 3, 4 자연수, n은 1, 2, 3, 4 자연수일 때 등비 수열의 정의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n이 3, 6, 9, 12 요러면 얘는 공비가 3인, 그리고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2점이면 2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아이고 9를 빼먹었죠? 아니 9를 넣으면 안 되지. 공비니까 14 이런 식으로. 요게 등비 수열의 예시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도 찾기가 쉽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면, 만약에 첫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것이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니까 r 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3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하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 a 곱하기 r의 n-1 승이 되겠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첫째 항이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어지는 게 등비수열이고, 얘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운 함수에서 얘기할 수 있죠.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를 깊게 다루진 않았잖아 우리가, 그치? 지수함수 뭐 다루긴 다뤘지만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깊게 다룰 수는 없고요. 어쨌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얘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결국 이 지수가 변수인데 이 지수가 대충 조작해서 1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플러스로 만약 어떤 수열 an이 a의 r에 뭐 bn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있는 지수가 변형되는데 1차식이야. 이래도 수열 a에는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에는 대신 첫째 항과 공비가 살짝 이상하겠지.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째 항은 a에 r에 b 플러스 c승이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몇이 되냐면 r의 b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r의 n-1승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걸 b승으로 c, 일단 플러스 c를
지수 법칙으로 떨궈내야겠죠. 이렇게 떨궈내고 그러면은 A 곱하기 R의 C승 그리고 R의 B의 전체 N승 이렇게 바꾸면 이제 첫째 항은 A 곱하기 R의 C 곱하기 R의 B승이 되고 공비는 R의 B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면 이렇게 지수 쪽이 n에 대한 1차식인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R의 B승이고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등비수열의 항과 등차수열과 전개 방식이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 얘를 생각해 주시면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는 뭐였냐면 항과 항 사이에 공차가 몇 개가 더 더해져 있는가를 관점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항과 항 사이에 공비가 몇 개, 공비가 얼만큼 곱해져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만약에 AK라는 항과 K번째 항과 L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등비수열에서는 둘을 나눠요. 둘을 나눠서 AK를 AL로 나누면 AK는 R이 K-1개 있을 것이고요. AL은 공비가 L-1개 있을 거야. 따라서 둘을 나누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R의 K-L승 이런 식으로. 따라서 뭐 AK는 AL 곱하기 R의 K-L승이다. 이런 식으로 공비가 K-L개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그리고 넘어가서 등비수열 재구성.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은 뭐 수열과 수열끼리 뭐 적절히 곱하고 더해서 막 등차 수열을 새로 만들었는데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간격을 정하고 뭐 일정한 개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를 곱해서 뭐 새로운 등비 수열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공비가 R1인 등비수열 AN 있고 공비가 R2인 등비수열 BN이 있을 때 새롭게 만든 수열 얘네 둘을 잘 조작해서 새롭게 만든 수열 더하긴 안돼. 아쉽게도 등 B니까 곱하기 만듭니다. 곱하기 나누기 만들어서 AN 곱하기 BN으로 만든 요 수열은 공비가 R1 곱하기 R2인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되고요. 나누면 당연히 그 분모에 들어가는 요 수열에는 항에 0이 없어야겠죠. 얘는 공비가 R2분의 R1인 등비 수열이 된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건 쓰면 단 B에는 0이 아니겠죠.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다. 괜찮죠? 여기 등비 수열의 재구성에 관련된 얘기고 자, 또 등차 중앙도 있었으니까 등비 중앙도 알아봅시다. 당연히 등비 중앙도 있어요. 요거는
똑같아. 전개가 똑같아.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당연히 중간항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하지. 그리고 당연히 등차 중앙처럼 등비중앙도 이 A와 C로 등비중앙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등비수열의 정의를 써도 되고, 뭐 얘를 첫째 항과 공비로 다 표현을 하면은 A 그리고 B는 A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C는 A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은 A랑 C를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되고, 이건 B 제곱이랑 똑같죠.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지. B 제곱은 AC다. 따라서 B는 루트 AC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제곱이니까 뿔마 붙어야겠죠. AC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더 많이 쓰이지. 당연히 이 등비 중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조금 등차 중앙이라는 살짝 색다른 걸 알아낼 수 있는데, 뭐냐면 부호를 알아낼 수 있어. 부호를. 등비 중앙의 부호. 이 부호가 왜 중요하냐? 등차 수열에서는 뭐 첫째 항의 부호랑 공차의 부호가 뭐 서로 다르거나 뭐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양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음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용하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공비가 양수라면은 첫째 항이 양수면 쭉 양수, 첫째 항이 음수면 쭉 음수고요. 공비가 음수면 첫째 항이 양수면 둘째 항은 음수, 셋째 항 양수, 넷째 항 음수, 양음, 뭐 음양, 음양 번갈아 하면서 부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호를 확인할 때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부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간단해요. 자, 공비가 양수라면은 A, B, C의 부호가 모두 같을 것이고, 공비가 음수라면 A, B, C의 부호가 다를 것인데, 정확히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공비가 음수라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R이 양수면 B의 부호와 A, B, AC의 부호 당연히 같겠지. 만약에 공비가 음수라면 B의 부호와 AC의 부호가 반대다. 그냥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등비중앙의 부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등비중앙은 이렇게 써먹으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죠.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앙의 본인의 역할, 크리티컬한 역할이 뭐였냐면은 대칭,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그 합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였어.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이뤄요. 어떤 연산이? 곱의 연산이. 즉 곱의 대칭 구조.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1, A2, A3
A4, A5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물결로 할게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은 등비 중앙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A3의 제곱은 A2 곱하기 A4고, 이건 당연히 A1 곱하기 A5다. 즉 중간을 기준으로 곱이 같다. 이렇게 곱의 대칭성, 곱이라는 연산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 해가지고 등비 중앙 당연히 언제 유리하냐? 뭐 항을,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을 전부 다 곱한다. 이런 내용, 이런 곱의 연산이 나왔을 때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요 정도 다룰 수 있겠죠. 당연히 항의 개수가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여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A6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짝수개여도 A1이랑 A6를 곱한 건 A2, A5 곱한 거, A3랑 A4 곱한 거, 요 세 개가 같아진다. 네, 이렇게 등차 수열이랑 똑같이 대칭 구조에서 중항이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한번 해서 등비 수열을 되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거고, 네, 등비 수열은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쪽 우리는 지수 로그를 배우고 난 다음에 수열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사실 일정한 항을 더한다, 일정한 항을 곱한다, 뭐 문장 구조가 비슷할 뿐이지 뭐 둘의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를 살짝만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1번, 만약에 등차 수열 Bn이 있으면 이 등차 수열 Bn에 대해서 어떤 수열 C의 Bn승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그리고 두 번째, 등비 수열. AN이 있어서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로그 AN은 뭐 여기 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관없는데, 밑 있다고 칠게요. C라고 있다고 치면 요 로그 C의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1번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B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1차 함수란 얘기야. 근데 C의 1차 함수, 즉 C의 뭐 P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건 우리 위에서 배웠죠. 등비 수열 일반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1차 함수인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R의 비승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요건 당연해요. 자명한 사실이고, 밑에가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면은 등비 수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타나. A 곱하기 R에 뭐 Pn 플러스 Q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이 Pn 플러스 Q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Pn 플러스 Q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C의 A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그냥 단순한 상수라고 본다면 얘는 그냥 1차 함수예요. 그치? 따라서 1차 함수는, n에 대한 1차 함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이 등비 수열이면 로그 C의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이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 Bn이 있는데 이 En-1이라는 뭐 공차가 이고 첫장이 1인 등차 수열이겠죠. 이렇게 있을 때 3의 En-1 요거는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첫째 항은 3의 2 빼기 1이어서 3의 1승, 즉 이게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3의 2승이 되는 거지. 이런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AN이 등비수열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런 식의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로그 BN, 즉 로그 AN이죠. 로그 AN, 즉 2 곱하기 3의 n-1승. 요거는 먼저 곱셈은 덧셈으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n-1승은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상수라고 취급을 한다면 얘는 n에 대한 1차 함수가 된다. n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로그 a에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가 되니까 첫째 항은 로그 2고 공차는 로그 3. 왜냐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로그 3이죠. 따라서 첫째 항은 로그 2고 공차는 로그 3인 등차 수열이 된다. 괜찮죠? 간단하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는 각각 지수랑 로그 사이의 관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 당연히 SN으로 정의하고요.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이라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의 n-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과연 이 SN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첫째 항과 공비로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씁니다. 양변에 R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R 곱하기 SN은 AR 제곱 AR 세제곱 AR의 n-1승 AR의 n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변변을 뺄 겁니다. 얘랑 얘를 뺄 거야. 얘랑 얘를 빼면은 당연히 같은 항끼리는 지워지겠죠. 좌변은 당연히 SN 빼기 R의 SN이니까 SN으로 묶으면 1-R 곱하기 SN이 되고 우변은 지워지는 건 지워져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지워져서 중간항이 싹 지워지고 여기에서 빼기 이것만 남겠다. 따라서 A 빼기 A의 R의 N승만 남는데 요거를 A로 묶어주면 A의 1-R의 N승이 되고요. 따라서 양변을 1-R로 나누면 SN은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이 되더라.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당연히 R은 1이 되면 안 되겠죠. R은 1이 되면 안 되고 그럼 쌤 R은 1이면 뭐냐? R은 1이면 쉽죠. 공비가 1이니까 그냥 첫째 항이 쭉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첫째 항이 쭉 나오니까 그걸 n번까지 다 더하면 그냥 n이겠죠. 언제? R은 1일 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공식으로 알아두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 유도 과정 알면 좀 멋있고요. 괜찮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1 분모가 1-r인 건데 쌤 공비가 1보다 커지면 음수되는 거 아닌가요? 좀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바꿔야겠죠.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씩 변형하는 센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여기를 그냥 n으로 착각하는데 여기를 n이라고 말고 항의 개수로 외워둡시다. 항의 개수라고 생각해야 돼. 괜찮죠? 그래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써먹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등비수열이 있는데 2, 6, 18, 54 이런 식의 등비수열이 있대.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이죠. 따라서 SN을 구하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분의 공식이 낫겠죠.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가 공비가 3이죠. 3-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 3에 만약에 구하는 게 뭐 20까지라고 칩시다. 이렇게 구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서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S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20 넣으면 되겠죠. S20은 3의 20승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괜찮지? 공비가 1보다 작은 값이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런 등비수열을 이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말로 언급만 해주면 뭐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점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몇 %씩 감소한다던가 뭐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문제 해석하면서 본인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조금 복잡해서 요거는 이제 그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쪽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 조금 됐는데 학교 내신에서는 가끔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적어둘게요.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원리 합계, 뭐 은행 복리 이자 적금 그거 계산하는 건데 그거 등비수열의 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 내신과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영상을 다루지 않고요. 등비수열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원리 합계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